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2025니까, 2025년이니까 AI를 또 사용해서 또 영상을 날먹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죄송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AI도, 필요하니까. AI의 발전에 저도 기여할 수 있다면야, 한 몸 바쳐서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입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일본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면 왜 엔화가 왜 떨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실히 좀 정리를 완전히 잘하지 못했는데, 한번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챗GPT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화가 왜 떨어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화폐의 가치의 가격을 지켜야 뭐라 그래야 되나, 일본도 부채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화폐의 가치를 지키면 그거를 부채를 받을 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싸지면 빚이 좀 갚기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알못이라. 근데 아무튼 여기서 알려드린 거는, 챗GPT가 알려준 거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원인들부터 일단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챗GPT한테,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정치인이 일본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어. 그런데 엔화의 가치는 왜 떨어지는 걸까? 경제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제부터 정리하자면 실제로 다케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됨, 총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시장이 이 변화를 반응, 그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라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이 아니라 진실인데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아무튼 경제적 관점에서의 원인들은 뭐냐면 이런 게 있대요. 여러 구조적 원인들이 있고 고정적으로 작용하던 요소에 새 정치 리스크가 더해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된 역할이 뭐냐면 금리차라고 해요.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초저금리라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인가? 1년 좀 더 됐었나는 일본이 금리가 마이너스 0.25%였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돈을 막 잃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돈의 가치를 막 그냥 일부러 꺾게 만드는 건가?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 시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게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은, 은행에다 돈을 넣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우체국 예금을 사용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잘 몰라서, 예, 이것 좀 알려주시는 분들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렇다. 마이너스 금리를 엄청 유지했어요. 근데 미국은 금리를 엄청 높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은 달러의 가격을 지키는데 일본은 엔화의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엔화 가치가 낮아진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막 따라 올렸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내리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보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900원대 환율도 막 보고 예전에 890엔? 까지도 제가 봤었거든요. 와, 그거 보고 충격 먹었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여기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씨발 안 써놨네요, 이 새끼가. 챗GPT가. 뭐야.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맞아. 그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거를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업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걸 늦추겠다고 해서 시장이 그거를 선반영해서 아마 그 금리를 엔화 가치를 그냥 떨어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거나 국채 매입을 너무 오래 유지하거나 수익률 곡선을 지속하면 장기 금리가 억제됨. 이게 씨발 뭔 외계어야. 그래서 낮은 금리 환경이 계속되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선 해외 자산의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한다. 그래서 엔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엔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씨발 이런 건가요? 씨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역 수지 및 자본 수지 변화도 있대요. 수출이 강하면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엔화를 사야 하는 흐름이 생긴다. 왜?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엔화를 많이 사야 되지? 엔화를 왜 사지? 엔화를 왜 사요? 근데? 수출이 강하면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오는 거지 왜 엔화를 사지? 엔화로 거스름돈 얘기인가?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일본이 수입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엔 약세 쪽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환율이 더 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같이 공부해 나갑시다.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원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및 실질 금리. 물가 상승 기대가 커지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통화 완화 기대가 강화될 수 있다. 물가 상승 기대가 커진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한 이후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건가요? 그 화폐 가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 게 경제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어떤 일본은 화폐 가치를 한번 이제 놀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버블을 했다가 완전 개폭삭 망했잖아요. 그래서 30년 저성장까지 간 거고 무성장에 가까운 그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까지 간 거고. 근데 거기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가면서 완전히 그냥 돈의 가치를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빚을 갚으려고 한 건가?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럼 금리를 왜 올려? 그 미에노 야스 씨는. 씨발. 제 바닥에 어떤 경제 지식이 드러나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건 잊어버립시다. 중요한 거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치적 관점에서 다카이치 사나이의 공약을 보자고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엔화 약세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재정 확대. 재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강한 성장 중심 정책,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풀겠다 이거예요. 아베노믹스 때처럼.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 소득주도 성장, 이거 아닌가? 아무튼 그걸 하겠다. 그래서 돈을 정부가 많이 풀겠다.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데 금리를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수요가 돈의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원인이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이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카이치 사나이에 제가 당선 연설을 막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일본어 공부하려고 본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어 공부하려고 봤는데 막 경어랑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자동 번역 켰는데 유튜브 자동 번역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재정 확대 그리고 국채 발행을 증가하고 국채 수익률도 상승되고 정부 채무 부담 증가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카이치가 당선한 직후 재정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가 급락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총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연준이 막 그냥 우리나라보다는 자유롭게 날뛰잖아요. 약간 정부가 금리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왜냐면 정부는 금리 올리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막 망하는 사람들도 막 많아지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지지율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걸 싫어하겠죠. 근데 연준 파월 같은 사람은 막 족가고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행 같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정부랑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신임 총리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총리가 만약에 그 여자가 되면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긴축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돈은 더 많이 풀려. 근데 돈의 가치는 이전처럼 막 그 금리 인상을 해서 그 지키질 못하면 그럼 돈이 막 많이 풀리잖아. 정부가 돈을 발행을 막 많이 하면은. 그러면 돈이 도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공급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이제 하지 않겠다. 일본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만들겠다라고 막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엔화가 더 떨어질 거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합정리 전망을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당선은 단순히 정치인의 위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이 앞으로 일본 정부의 방향성, 재정 확대, 아베노믹스 때처럼 다카이치 노믹스 개소리 하던데 사나에노믹스 하던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완화 지속 가능성,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우려 등 미리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경제 구조 내에 이미 존재하던 저금리 플러스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 요인이 정치적 리스크와 결합하면서 엔화 약세 쪽 흐름이 더 강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원인이. 그래서 아무튼 돈이 많이 풀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해외여행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분명히.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근데 국내 안에서의 돈이 많이 풀린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부럽네요. 우리는 돈을 풀고 싶어도 지금 아마 못 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어떤 구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돈을 막 얼마를 풀고 막 하면서 베네수엘라 식으로 막 약간 포퓰리즘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포퓰리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기업들을 밀어주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일본 여행 가기도 좋잖아요. 물론 그때 되면 우리가 원화로서 원화와 엔화가 둘 다 좆받고 그리고 원화가 더 좆받아서 아마 엔화 가치보다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원화 가치를 이창용 총재가 미쳐가지고 막 금리 10%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엔화 가치 정상화되고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고 원화가 막 1달러에 막 700원 하고 그리고 엔화가 막 100엔에 막 350엔 하는 그런 이세카이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무튼 되고 나서
엔화가 왜 약세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보셨나요? 씨발, 봐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